네, 2021년 8월 7일 이정훈입니다. 제 보수 세력의 착각을 계속 지적 좀 하겠습니다. 착각에 빠져있는 보수, 정권 교체 못한다, 정권 교체 어렵다, 저희 판단입니다. 윤석열 하락, 최재형 답보, 정말 답답합니다. 이슈 메이킹 하지도 못하고 결단력도 보이지 못하니 현재 야권은 정권 교체 못한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과거에 선거 끝나고 출구조사할 때 결과 틀린 적이 있었죠.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과학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석하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마스크입니다. 분명히 흰 마스크인데 현미경으로 확대 보면 여기 까만 점 나올 거예요. 화면에 꽉 차니까 이거 검은 마스크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보편성을 넘어서서 무리한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과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흰 마스크를 검은 거라고 할 때는 wishful thinking, 그랬으면 좋겠다는 아전인수가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면서 과학적으로 관찰하게 되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8월 3일부터 5일 사이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네. 이건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윤석열 지지율이 19%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만에 6%포인트 떨어졌고 5개월 만에 10%대로 추락했습니다. 이재명 씨는 1등을 했는데 25%, 이낙연 씨는 3등인데 11%가 됐습니다. 왜 윤석열이 추락했느냐에 대해서는 말실수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이 나왔다. 부정식품은 가난한 사람이 먹어도 된다. 120시간 일주일 내내 24시간을 근무해도 된다. 대구에서 이렇게 봉쇄했으면, 코로나로 봉쇄했으면 대구가 다른 데 갔으면 밀라인 났을 거다. 그 다음에 페미니스트 저출산 유발한다 등등 발언 때문이랍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갤럽은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차기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분야별로 나눠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입니다. 이 표를, 이게 한국갤럽에서 한 차기 정치 지도자, 대통령 후보자들이죠. 선호도가 어떻게 변하냐라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간단하게 제가 표로 바꾼 게 이겁니다. 그래프하고 한국갤럽이 조사한 표를 간단하게 표로 바꾼 게 이겁니다. 윤석열 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쭉 보면 24, 23, 22, 21, 25, 19 쭉 떨어지고 있고요. 이재명 씨가요, 다른 조사에서는 윤석열, 이재명에서 항상 이재명 씨가 졌었는데 천만에 갤럽 조사에서는 24, 23, 25 거의 비슷하게 붙었습니다. 24, 25, 24 하다가 이번에 25로 이겼습니다. 이낙연 씨는 11, 77, 5, 5, 5, 5, 6 그 정도고, 최재형 씨는 출마 선언한 다음부터 하기 직전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낮은 단계고, 추미애 씨도 의미 없는 단계고, 홍준표 씨도 아직 의미 없는 단계입니다. 자, 이 표를 제가 한번 얼마 전에 현재 이대로 가게 되면 정권 교체 못한다, 윤석열, 최재형 못한다 하고 제가 여론조사 분석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 표에서 여당에서 1, 2위 하는 후보의 지지율 합산을 하고 야권에서 1, 2위 하는 사람 합산을 해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이낙연을 합산하면 35, 30, 30, 29, 29, 31이 나옵니다. 윤석열, 최재형은요, 최재형 씨는 이제 최근 2개월만 조사됐기 때문에 그 앞에 거는 홍준표로 조사를 해보면 홍준표로 조사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윤석열을 하게 되면 24, 23, 22, 24 하다가 최재형 보태봐야 26, 23입니다. 최재형 보태도 지고 안 보태도 집니다. 민주당 1, 2 합산을 하게 되면 국힘당 1, 2 합산보다 13에서 8%포인트가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일주일 전에 한번 설명했었죠. KSOI가 하고 있는 매주 하고 있는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여야 1, 2 합산을 한 거와 비슷합니다. 그때 보게 되면 이재명, 이낙연 더하면 42, 45, 44, 44 나와서
윤석열, 최재형 더한 34, 32, 35, 35보다 훨씬 많다. 거기에서는 KSOI에서는 11에서 8%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갤럽은 13에서 8% 높게 민주당이 더 많이 나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면 우리는 양당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단일화합니다. 단일화하면 거의 2구도로 갑니다. 물론 이제 양쪽의 격차는 줄어들겠지만, 그러나 이 비율은 이 우열은 유지되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은 민주당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한국갤럽에서 하는 조사 중에 특이한 게 있어요. 다음 대통령 선거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했으면 좋겠느냐, 정권 유지를 했으면, 민주당이 그대로 갔으면 좋겠냐, 그걸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나온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작년 12월 3일부터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많은 걸로 조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갤럽 사이트에 떠 있는 그 그래프인데,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제가 표로 정리하면, 매달 보게 되면, 3월부터 보게 되면, 정권 교체하자, 즉 국힘당이 이겨라 라고 하는 게 52, 55, 49, 50, 49, 47, 거의 과반수에 육박하죠. 정권 유지해라, 민주당이 재집권해라가 35, 34, 36, 36, 38, 39. 그래서 20에서 11%포인트 차이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나옵니다. 완전히 여야 1, 2 지지율 합산한 거나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죠. 자, 이 표를 제가 보면서 결국은 꿈보다 해몽이니까 해몽이 중요하죠. 정권 교체는 바라는데, 정권 교체는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야당의 정권 교체를 해줄 만한 마땅한 후보가 없다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윤석열 매우 부족하다. 쫄리 사건도 일어나고 있고 뭐도 일어나고 뭐 그렇다. 최재형 죄송한 얘기입니다. 까도 미남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인성인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국민들 앞에 보이는 정권 교체할 만한 정치력으로 봤을 때는 더 부족하다, 윤석열보다. 그리고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최재형 씨는 국민들한테 알려진 게 아직 없다. 어필되는 게 없다. 알려진 건 있어도 인기를 끌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아직 정치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정권 교체를 국민들이 원해도 그걸 해줄 만한 인물이 없으면 교체 못합니다. 이거는요, 이 사건은 이번 20대 19대 대선은 16대 대선 이해창 씨가 압도적으로 그때 이겼어요. 처음엔 이겼고요. 여론조사도 이겼고 정권 교체도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진 적이 있습니다. 그 재판 될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소구력이 굉장히 강했고 열망이 강했는데, KS 경기고 서울대 법대 출신의 이해창은 인물 소구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김대엽 씨가 나와서 병역 비리 터지고 해서 오히려 이해창은 몰렸고 역전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때 김대중 정부 말기에 얼마나 삼홍 그 세 명의 아들 스캔들 터지고 얼마나 개판이었습니까? 정권 교체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걸 이해창 씨가 못합니다. 그 대통령 선거가 2002년인가 있었죠? 그 직전인 2001년 노무현 씨 지지율은 1.6%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하니까 2%포인트, 1.6%포인트 차이로 이해창을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왜 이랬습니까? 왜 KS 마크가, 노무현 씨는 부산상고 출신이고 대학을 안 나왔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이해창 씨도 붙었지만 굉장히 어려운, 옛날에 100명 이하로 뽑던 그 사법시험에 붙은 똑똑한 사람이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노무현은 흙수저고 이해창 씨는 금수저로 보입니다. 이게 당락을 갈랐다고 저는 봅니다. 19대 대선 앞두고 반기문 씨 지지율이 22%였어요. 그런데 흑색선전, 지금 쫄립 스캔들 같은 게 터져나오고 막 하니까 바로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쫄립 파문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하는 윤석열 자꾸 지적하는 겁니다. 싸움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오. 그러니까 당신은 소구력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거, 정권 교체 이제 하는 거하고 투표 행위는 제가 기자를 하면서 보니까 저도 많이 틀렸어요, 옛날에는. 근데 쭉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르게 투표하는구나. 정권 교체를 얘기할 때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만 찍을 때는 달리 행동하는구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양당 구조로 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이냐, 우리 할아버지가 어디 지역 출신이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더 내 마음에 드느냐, 이렇게 합니다. 지역 문제는 그만두면은 인물은 뭘로 가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존경하는 거랑 달라요. 저도 어려운 사건 당해가지고 저도 그런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변호사를 만나 상의를 하러 가게 되면 제 아픔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괴로운 점을. 그게 하기 싫어서 저 굉장히 유능한 변호인들 많이 합니다. 못 가겠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만문하고 부담 없는 친구 같은 변호인 찾아가서 하는데 그 친구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공격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유능한 변호사들은 착착착 풀고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유능한 건 저 사람이 알아.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는 만문한 친구를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민들은요, 자기와 같은 흑수저 출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해창 씨가 노무현한테 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선거처럼 중요한 선거로 가게 되면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가 남이가 내 고향이다. 아, 저 사람 그래도 어렵게 컸으니 인간적이지. 똑똑한 사람들은 건방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중소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매우 정권에 대한 불만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불만이 저는 국힘당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왜? 보수 세력, 그분들이 보기에는 국힘당은 보수 세력인데 보수 세력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도 보게 되면 흑수저 출신 많아요. 근데 공부 잘하고 뭐 이러고 똑똑한 소리 하니까 부자로 보면서 싫어합니다. 저도 동아일보 쭉 지내면서 저도 바른말을 좀 하는 축이었는데 그러면 저 유능하게 통할 줄 알았더니 그 똑똑한 엘리트가 모인 동아일보에서도 저런 사람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깨달았어요. 천하의 천재가 9번 장원급제를 한 게 이율곡이잖아요. 이율곡 씨가 많은 쓰임을 당했지만 황희정수처럼 줄기차게 한 자리를 못 갑니다. 선조도 그 앞에 중정도 싫어하는 거죠. 그 사람이 굉장히 딸깍파리처럼 일이 없으면 벼슬이 떨어지면 대장장이를 했다 그러잖아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야 바른말 하니까. 굉장히 가난한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 부자로 알고 지배층으로 알고 싫어하는 거죠. 나중에 그 이율곡 학파를 이은 사람들이 이율곡 선생이 위대하다 하고 따라가는 건 가능. 그건 엘리트들은 가능하지만 국민들,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서민은 서울법대 출신들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은 흑수저, 소년 노동자 출신인 이재명입니다. 자신과 같은 흑수저로서 개천에서 용이 났지 않습니까? 백운고족, 백운계곡, 포천인가 정비화 싹 할 때 보게 되면 같은 서민을 친 거지만 야 저래야 돼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시중 나와 택시 타고 가보세요. 택시기사랑 얘기하면 전두환이 잘했어 그러지 않습니까? 전두환이 서민적이었거든요. 막걸리도 마시고 새벽까지 경찰 만나고 소방관 만나고 괜히 똑똑한 이 대학생들 그때 야당 인사라고 하는 이자들이 그게 불편하고 자기들이 싫으니까 전두환 독재자 이랬지. 그걸 일부 받아서 지금 광주 사람들이 일부 떠들고 있지. 사실은 전두환 씨가 굉장히 서민적이었죠. 서민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검소하고 원칙대로 살아도요 부자로 보고 싫어합니다. 거꾸로 국힘당에서 굉장히 보수 세력이기 때문에 서민들은 안 좋아하는데 홍준표를 좋아하는 서민 국힘당원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열렬합니다. 왜? 흑수저거든. 누나는 여공이었고 본인도 가난했고 홍준표 가라는 건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도 많이 옛날에 어릴 때 놀아가지고 압니다. 이낙연 씨도 흑수저 출신입니다. 이낙연 씨는 이제 흑수저 티를 별로 안 했는데 굉장히 이 영광 출신에서 광주일고 이분 혼자 갔습니다. 혼자 제일 공부 많이 했고. 그 이낙연, 홍준표는 그나마 통하죠. 최재형 씨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씨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수의 유력 후보가 지금 누굽니까? 1등 윤석열, 연세대학교 교수의 아들입니다. 있는 집안으로 보이죠. 최재형, 제독이 돼야만 되는 굉장히 훌륭한 군인인데 되지 못한 대령의 아들입니다. 부인도 굉장히 훌륭한 집안 출신이고요. 금수저로 보입니다. 의사의 아들 안철수입니다. 본인도 의사고 부인도 의사고 흑수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국민의 마음을 잡으려면 처칠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서민한테 맞춰야 됩니다. 본인은 무너뜨려야 됩니다. 서민에게 얼필해야 됩니다.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불렀던 에바 페론 남편처럼 가야 되는 겁니다. 똑똑한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나는 아주 만만한 사람이다. 홍준표처럼 그렇게 보여줘야죠. 그리고 센 놈한테는 단호하게 싸워야 돼요. 홍준표 씨는 계속 김대중 저격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윤석열과 최재형 씨가 보수 후보로 컸는데 그 사람들이 큰 게 뭐가 있어요? 정면 승부를 했습니까? 물론 최재형 씨가 월성 원전 갖고 뭐 했다라고 하지만
그 모양새가 탄압을 받으면서 자기가 발견한 진실을 지킨 거지, 문재인 너 틀렸어 하고 윤석열로 치고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지키기를 한 거지, 홍준표는 치고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씨는 나중에 뭐 돼지발증죄로 엄청난 공격은 당했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과 최재형의 결정적인 지금 문제점입니다. 정면으로 붙어야 됩니다. 이재영 씨 있기 좋은 건 정면으로 붙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쭉 보고 그다음 보수의 주요 후보들의 행태를 보게 되면 다음 대선에서 보수당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 제가 이 방송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젊은 층들, MZ 세력들이 받는 고통, 일자리가 없다, 뭐가 없다, 뭐 에너지가, 계속 이슈를 만들어서 선점해야 되는데 지금 이슈 선점을 못해요. 윤석열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그냥 당하고 있어요. 늘 그렇게 공무원 출신이라는 게 시키는 대로 하다가 틀릴 경우 겨우 지키는 정도잖아요. 그걸 소신이라고 지켰고. 뭐 이렇게 끌고는 가지, 그럼 혁명가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지. 그건 못하잖아요. 박정희 전두환 같은 인물이 못 되잖아요. 윤석열이 그게 되겠습니까? 최재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면 승부를 하거나 이슈 메이킹을 하거나 치고 나가라는 겁니다. 아니면 서민한테 맞추라 이거예요. 코드를 홍준표식으로. 제발 보수당 윤석열, 최재형, 제가 다 좋아합니다. 그분들 존경합니다. 4.7 재보선 프레임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지금 윤석열 씨가 개하고 침대에서 뒹구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그거 어필 안 돼요. 더 나가셔야 됩니다. 애국가 봉창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최재형 씨 가족 사진 서민한테 어필 안 됩니다. 서민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보수 비상입니다. 비상인데 비상이 아니고 지금 희희낙낙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제가 거듭해서 경보를 울리는 바입니다. 최재형, 윤석열 진짜 파이팅. 더 서민에게 가까이. 그리고 문재인과의 당신 간첩이지 하고 치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청와대 박지원 다 이런 사람들 지금 북한하고 소통하는 겁니까? 내통하는 겁니까? 따지고 들어가라. 정면에 붙으라 이거예요. 김정은 처단하기 위한 북한의 민주화 혁명 일으키자. 광주 사람들 보고 광주 출정과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북한 민주화 혁명가로 집어넣읍시다 하고 피를 토하라 이겁니다. 윤석열, 최재형. 안 그러면 보수당 정권교체 희망은 있지만 하지 못합니다. 거듭해서 경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